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툴박스 파헤치기 네 번째 시간으로 여기 개체 선택 도구로 묶여진 세 가지 도구를 알아볼 거예요. 먼저 개체 선택 도구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개체 선택 도구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정의된 영역 내에서 개체를 찾고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각형 모양으로 드래그를 하면 자동으로 저 자몽 형태대로 선택 영역이 만들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저도 한번 이미지에서 사각형 영역으로 아이스크림 부분을 드래그 할게요. 완전 쉽게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선택 영역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컨트롤 C, 컨트롤 J 해서 바로 오렌지 아이스크림만 레이어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드래그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범위를 크게 하면 이 부분처럼 아이스크림이 아닌 부분도 선택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개체와 가까이 사각형 드래그를 해주는 것이 조금 더 깔끔한 형태로 선택 영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부분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조금 키워서 딸기 부분을 드래그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한 딸기 선택 영역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땅콩 부분을 했을 때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땅콩 같은 경우는 배경 컬러와 구분이 조금 덜 되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배경하고 개체가 구분이 조금 더 명확하다면 선택 영역이 깔끔하게 만들어진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법은 어렵지 않죠? 기본 사용법은 이 정도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옵션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선택 영역을 새로 만들거나 추가하거나 빼거나 교차하거나, 이 부분은 다른 선택 도구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고요. 여기 처음 보는 옵션이 생겼는데요. 모드라고 해서 여기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사각형과 올가미 도구 두 가지의 옵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드래그 했을 때 사각형 형태로 드래그가 된다는 말인 거고요. 올가미로 바꾸면 올가미는 제가 원하는 형태대로 이렇게 선택 영역을 만들어주는 그런 옵션인데, 지금처럼 배경하고 개체들이 비교적 구분이 명확한 이미지라면 사각형으로 빠르게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올가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복잡한 부분들에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사각형과 올가미 도구를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했을 때 조금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잡힐 수도 있잖아요. 물론 드래그를 딱 맞춰서 하면 이렇게 예쁘게 짜지지만 대충 할 때는 이렇게 배경이 같이 포함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올가미로 바꿔서 이렇게 대충 따주면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보통은 사각형으로도 괜찮은 선택 영역에 잡히니까 이 모드를 기본으로 상황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모든 레이어 샘플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만들어뒀던 레이어 1번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레이어 1번에서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잖아요.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 오렌지 아이스크림이 선택이 되어졌죠. 근데 오렌지가 아니라 딸기를 선택을 하고 싶은데 선택할 개체가 없다는 경고창이 떠요. 왜냐면 이 레이어에는 이 오렌지 아이스크림밖에 없거든요. 확인 눌러주고 모든 레이어 샘플링 체크를 해주고 다시 한번 드래그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드래그, 짠! 이 밑에 있는 레이어 포함을 해서 선택 영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 가장자리 향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가장자리 향상을 눌러놓고
드래그를 했는데 해제를 하면 약간 이렇게 배경이 같이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가장자리 향상을 눌러놓고 다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예쁘게 형태만 남기고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해주죠. 그리고 옆에 개체 빼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잡았을 때 나뭇잎만 빼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딱 해주면 여기가 빠지고 얘만 남거든요. 얘가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의된 영역 안에서 개체를 찾고 자동으로 제외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아까는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선택되어져 있었는데 반대로 나뭇잎만 선택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작게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지워지고 여기만 남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옵션에서 가장자리 향상과 개체 빼기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체크를 한 상태로 사용드리는 것을 추천드려요. 바로 옆에 피사체 선택이라고 있는데요. 이 기능은 이미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개체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선택 영역을 생성해 주는 거거든요.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선택 영역이 꽤 많이 지정되었어요. 부분적으로 배경이 포함되기도 하고 누락된 부분도 있을 건데요. 개체가 하나고 배경과 개체가 명확한 이미지라고 하면 정확한 선택 영역을 만들 수 있어요. 다른 이미지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보이시죠?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 한 번만으로 깨끗하게 지정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피사체 선택은 단순한 형태의 이미지일수록 굉장히 자주 사용하게 될 기능일 것 같아요. 빠른 선택 도구 설명입니다. 이미지의 가장자리를 찾은 후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여 선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미지에서 해볼게요. 이 베리 부분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베리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꽤나 정확한 모양의 베리 모양으로 선택이 만들어졌어요. 약간 여기 자석 올가미 도구 같은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다른 선택 도구는 지금 이것처럼 단순한 이미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아요. 이어서 옵션을 살펴보면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기능은 같아요. 새로운 선택 영역을 만들고 영역을 추가하고 영역을 빼고 이렇게 세 가지의 옵션을 제공을 하고요. 바로 옆엔 브러쉬 옵션이 제공되는데요. 브러쉬의 크기나 각도 등을 조절을 해서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여기서 각도를 바꾸면 여기 옆에 각도도 같이 움직이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모든 레이어 샘플링, 이거는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사용하는 그런 옵션이었고, 가장자리 향상은 지금 체크되어 있죠. 피사체 선택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바로 다음 도구로 넘어갈게요. 자동 선택 도구 설명입니다. 정의를 보면 영역의 색상을 기준으로 영역 선택을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키포인트는 색상이 있어요. 이미지의 색상들이 명확히 구분될수록 사용하기가 좋은 기능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베리 부분을 선택을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전체적으로 빨강색이지만 이 개체 안에 톤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밝은 빨강도 있고 중간색 빨강도 있고 어두운 빨강도 있고 어느 부분은 화이트가 되어져 있고 이런 컬러 값들은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선택 영역으로 안 잡아주는 거거든요. 지금 100의 범위 안에 다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허용치를 200 정도로 늘려서 클릭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면 여기 지금 200 범위 안에 여기 모든 빨간색들이 포함이 되어서
아까보다는 깔끔한 선택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우산 이미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처럼 허용치 100을 해서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보시나요? 이렇게 명확하게 컬러대로 선택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100일 때는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씩 명확하게 선택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200이었다면 클릭 한번 해보죠. 200이었다면 여기 지금 넘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가 검은색이지만 약간 이 분홍색 컬러를 갖고 있어서 여기까지 선택 영역이 지정이 된 거예요. 지금 255로 해서 다시 선택을 해보면 보시나요? 이게 255가 허용치의 제일 높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거의 파란색 부분을 제외하고 다 선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100으로 갈게요. 100으로 해놓고 이렇게 컬러대로 영역을 선택한다는 거, 이 개념을 기억하면서 옵션을 한번 가볼게요. 새 선택 영역, 영역 추가, 영역 빼기, 영역 교차, 요 기본 옵션을 제공을 하고요. 이 샘플 크기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샘플 말고 평균 값을 가지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포인트 샘플을 놓고 사용을 하는데, 포인트 샘플은 클릭을 하는 곳 기준으로 색상 범위를 설정을 하고요. 나머지들은 크기가 정해졌잖아요. 이 크기에 대한 범위 값으로 컬러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림을 좀 그려놨거든요. 샘플 크기 같은 경우는 기준으로 사용하게 될 색상 샘플의 크기를 설정을 하고, 포인트 샘플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클릭한 곳의 색상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이 평균 값은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평균 값을 제공하는데,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100일 포인트는 이렇게 큰 사이즈의 평균 값을 내서 그 범위 내에 있는 색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50일, 50일, 30일, 30일 이런 크기의 범위대로 평균 값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보통 포인트 샘플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용치나 말씀드렸지만 255가 제일 큰 숫자고요. 0부터 255까지 정할 수 있는데 0으로 갈수록 선택 범위가 좁아진다는 거 알고 계시고, 여기 수치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변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텔리어스 같은 경우는 가장자리를 매끄럽게 하는 옵션인 거고요. 이 인접 같은 경우는 자동 선택 도구에만 있는 건데, 지금 제가 계속 인접을 선택을 해놓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체크를 해제를 해보고 다시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같은 값에 이 인접만 해제했는데 이 범위 내에 색상 값을 가진 아이들까지 꽤나 많은 영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인접의 뜻이 뭐였냐면 연속된 픽셀만 샘플링 합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연속된 컬러 이렇게 눌렀을 때 이 블랙이 막고 있죠. 이 블랙 부분이 막고 있어서 블랙 부분 안에 이 부분만 클릭이 된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렇게 블랙 부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얘를 선택하면 얘만, 여기 블랙 부분이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여기만 이렇게 클릭이 되는 건데, 이렇게 인접을 해제를 하면 이 톤과 비슷한 톤이 꽤나 많이 선택이 될 거예요. 이 검은 색깔, 이 색상은 무시가 되고, 컨트롤 D 눌러서 해제를 하고 눌러보면 지금 이 보라 색깔 계열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선택되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얘보다는 여기가 색깔군이 비슷하니까
짠! 보이시죠? 지금 블랙 부분이 무색하게도 이 많은 범위들이 선택이 되어진 거죠. 인접을 다시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해보면 얘만 예쁘게 선택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접에 관한 거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모든 레이어 샘플링, 아까도 설명드렸던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고, 피사체 선택도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얘도 한번 피사체 선택을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아까처럼 뭐가 하나가 딱 부각되는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피사체 선택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이 베리 같은 경우에는 이 베리가 되게 도드라지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피사체 선택을 해도 예쁘게 선택 영역이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이런 이미지처럼 약간 모든 이미지가 다 부각이 되는 그런 이미지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선택 및 마스크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제가 여기 사각형 선택 도구를 설명드릴 때부터 이 부분은 선택 도구가 끝나면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선택 및 마스크를 눌러보면 되게 설명할 것들이 잔뜩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양한 선택 도구들을 알아봤는데요. 사각형 선택 도구부터 올가미 도구, 이번 영상의 개체 선택이나 자동 선택 도구, 빠른 선택 도구들까지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이 기능들을 자주 한번 사용을 해 보시고 상황에 맞는 도구를 선택을 해서 작업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수고 많으셨어요.